이 아날로그함 안에 가지고 있는 감성이기 때문에 그 감성을 느끼는 거죠, 이 시계를 통해서. 안녕하세요, 온입의 시계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엄 차장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입을 벌리고 시작하네요, 지금. 네, 그러게요. 언박싱 안 하시고. 네, 오늘은 조금 이런 시계 자체를 좀 먼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댓글 중에 그러더라고요. 야, 온님 너는 네 얼굴만 보려고 온 게 아니다, 우리는. 저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시계 좀 나와라고, 시계 좀 나와달라고. 나오라고. 우리가 네 얼굴 보러 온 거냐고.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요.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조명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못 쓰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고정을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얌전히 이렇게 네.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뭐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일단 간단하게 먼저 오늘 소개할 타임피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소개할 타임피스는 해밀턴의 재즈마스터 GMT라는 모델이고요. 이거 들어본 것 같지? 해밀턴이라는 브랜드 자체도 원체 유명하기도 네네. 하고요. 지금까지 이전에 영상에서 이제 온리뷰 영상에서 몇 번 리뷰도 했었었고 이 해밀턴이랑 브랜드 자체를 좀 대표하는 컬렉션 중에 하나가 이제 재즈마스터다 보니까 해밀턴 하면 재즈마스터 좀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친숙하게 댓글에서 봤나? 뭐 아무튼 들어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셨을 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해밀턴인데 저는 윤님 계실 때도 물어봤는데 네네. 그 해밀턴 호텔 그 있잖아요, 이태원에. 네네. 상관없는. 거기랑은 조금 연관은 없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유럽 브랜드고 미국 브랜드고 하다 보니까 해밀턴이 보통 이제 시계나 그런 네. 호텔 같은 것도 성씨를 갖다 쓰거든요. 우리나라 치면 뭐 김 호텔, 온 호텔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김 씨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좀 흔한 성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겹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마 나처럼 모르는 사람 계셨을 거예요. 뭐 저도 잘은 모르니까요. 자, 일단은 뭐 시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주인공.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은 사이즈라던가 뭐 이런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크기는 42mm 사이즈고 제일 무난한 네. 정도의 사이즈 제품이고요. 방수는 5기압 생활 방수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들어가 있는 무브먼트는 에타 2893-2번이고요. 네. 40시간 파워 리저브를 가진 모델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믿고 쓰는 에타라고 네. 해서 일단 저희가 이 재즈마스터를 제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해밀턴이라는 브랜드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뭐 이전 영상에도 많이 설명은 했었지만 해밀턴 같은 경우는 1892년에 미국에서 런칭된 브랜드고요. 엘진이랑 월삼하고 일리노이 같은 유명한 브랜드들과 함께 미국의 워치메이킹을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던 브랜드고요. 그 명맥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하면 보통은 스위스 아니면 그쵸, 뭐 많이 가야 독일 정도인데 미국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시계 브랜드들이 많았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제 해밀턴이고요. 오히려 브랜드 창립 초창기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럽의 브랜드들보다 더 정확함, 정밀함이 오히려 더 뛰어났었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철도 문화랑 연관돼서 그렇다고. 뭐 그런 네,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 레일로드 크로노미터라고 해서 해밀턴의 역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그 레일로드 크로노미터인데요. 그 레일로드 크로노미터가 이제 이름에서 알 듯이 철도와 관련된 크로노미터입니다. 이 철도 크로노미터가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쯤에 지금도 그렇지만 물류가 운송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이제 운송 수단 중 하나가 철도. 그렇죠. 그냥 뭐 그 나라 땅덩어리가 원체 그러니까. 넓고 동부서부로 길다 보니까 그 철도가 이제 물류 운송의 메인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현재처럼 이런 메커니즘 좀 정경화된 전자장 이제 제어 시스템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관사들이 그 시간을 타임테이블 갖고 있는 시계에 의해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만 미스가 나도 열차 사고는 나면 대형 사고거든요. 그래서 그 레일로드 크로노미터와 관련된 게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저희가 리뷰하면서 많이 언급한 게 COSC 인증이라고 손목시계 인증이 있잖아요. 네. COSC 인증은 뭐 1900년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거랑 비슷한 이제 시스템 손목시계에 대한 정밀시계 인증은 1877년에 이미 시작을 합니다. 대신 이제 철도용 이런 우리가 레일로드 크로노미터라고 하죠. 그 철도용 손목시계 크로노미터 인증은 1957년에 와서야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그 이전엔 손목시계에는 그 인증을 내주질 않았어요. 왜요? 회중시계에만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중시계 크다 보니까 포켓워치. 네, 그렇죠. 포켓워치죠. 그 회중시계 크다 보니까 손목시계보다 더 정밀하고 튼튼하고 잔고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레일로드 크로노미터는 이게 잠깐 오차가 나서 뭐 많은 게 아니고 오차가 나면 사고가 나버리니까 그래서 손목시계 인증을 안 했었다가 1957년에 들어서야 이제
손목시계용 이제 레일로드 크로노미터 인증이 시작됐었어요. 엄청 늦네요. 거의 100년 만에.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철도 레일로드 크로노미터가 원체 중요한 거다 보니까 손목시계는 내주지 않아 하고 이제 손목시계는 해중시계만 냈었던 거죠. 이거는 진짜 몰랐던 또. 그렇죠. 왜냐면은 레일로드 크로노미터가 그만큼 좀 중요한 이제 시계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솔직히 체감상으로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열차를 뭐 이렇게 한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맞아. 그래서 체감 좀 많이 잊혀진 기능 중에 이제 기능이다, 기술력이다 중 하나인데 사실 알고 보면 시계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력 중 하나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상당히 네.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또 약간 저희가 좀 옆 라인이나 뭐 뒷 라인을 좀 볼 수 있나요? 일단 시계를 한번 꺼내서 네, 이제 네.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이름을 언급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GMT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GMT란 거는 그리니치 민 타임. 저번에 이제 예전에 설명을 들어서 이제 알고 계시죠. 그리니치 민 타임의 약자고요. 네. 해외 시간대를 나타내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베젤 아웃 라인에 이너 베젤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쪽 라인에 보시면 여러 도시들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뭐 네네. 로스앤젤레스, 호놀룰루 이렇게. 한국은 없죠? 아쉽게도 보통 한국은 한국은 없고 항상 동경이 보통 있더라고요. 보통 도쿄로 도쿄 들어가고 있더라고. 가끔 이제 코리아 에디션으로 나올 때 가끔씩 코리아가 나온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더 올라가야 돼 그렇죠. 위상이. 아직은 조금 에디션에도 보면 가끔씩 뭐 코리아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동경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해외 시간대 날짜들을 이제 이런 도시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 지금 6시 방에 있는 빨간 바늘 보이시나요? 네네네. 빨간 바늘이 그 GMT, 그러니까 듀얼 두 번째 시간대를 나타내고요. 메인 시간대랑의 그 오차, 쉽게 말해서 그 가독성을 위해서 긴 초침, 빨간 초침은 GMT의 핸즈는 24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덱스가 1, 2, 보통 1, 2하고 12까지 되어 있는데 네네. 보면 23하고 24까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24 라인에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 24가 빨간색이 이게 네네.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요거는 아까 살짝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 서울 시간이 6시 30분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저녁 6시 30분. 예, 저녁 6시 30분이고 제가 모스크바로 설정을 해놨는데 모스크바가 12시 32분이죠. 네. 분은 다 오오, 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시면 이 빨간 바늘이 12시에 여기 있다. 오. 이 시계를 살짝 돌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모스크바. 예, 모스크바라고 써 있죠. 해외 이제 이너 베젤에 있는 도시들도 네네. 이 11시 방향에 있는 크라운을 통해서 세팅이 가능하고요. 그래요? 이 봐봐요. 스크린 방식을 살짝 돌려서 이렇게 돌려주면 시간대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나 저기 가고 싶어. 뉴욕 가고 싶어요. 뉴욕. 빨리 뉴욕 가봐요. 모스크바로 나 궁금해서 그래. 세팅하면 보시면은 네. 지금 뉴욕이 시카고 있고. 뉴욕 아래 하얀색. 어디? 여기 있다. 지금 4시 4시 반. 4시 반. 네. 새벽 4시 반. 그렇죠. 새벽 4시 반이 새벽 4시 보시면 반. 그렇지. 이게 24시로 표시가 그렇죠. 되니까. 뉴욕 보여주세요. 휴대폰 5시 보여주세요. 반. 네, 정정가 5시 반입니다. 5시 반. 지금 미국은 서머 타임이잖아. 어쨌든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죠. 확인이 가능하고 이 이너 베젤을 돌리지 않아도 이 크라운을 한 칸만 하고 한 칸만 뺀 상태에서 뒤로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바늘이 움직입니다. 빨간 바늘이 또 이렇게 움직여서 또 내가 원하는 시간대를 세팅하실 수가 있고요. 확인할 수 있구나. 그쵸.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감성이죠, 사실. 감성이죠. 요즘에는 뭐 워낙 휴대폰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고, 그쵸. 뭐 요즘엔 다 되지만 이 아날로그함 안에 가지고 있는 감성이기 때문에 그 감성을 느끼는 거죠, 이 시계를 통해서. 블레이슬릿 같은 경우는 5연줄 밴드로 돼 있어서 상당히 착용감도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뒤로 한번 쓱 돌려서 드릴게요. 이렇게 해밀턴이라는 로고도 버클에 각인이 되어 있고요. 백케이스 보시면 해밀턴이라는 로고가 그려져 있는 이제 로터 보입니다. 로터랑 이제 지금 밸런스 스프링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시스루백으로 돼 있어서 뭐 오토매틱에 대한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타임피스고요. 근데 이게 사실 시스루백이 꽤 많던데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시계들이 솔리드 케이스를 썼어요. 왜냐면은 뭐 아무래도 사파이어 글라스가 뒤에 있다 보니까 그게 뭐 파손이라던가 뭐 이런 외부의 영향에 좀 약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솔리드 백을 썼는데 그게 바뀐 이유가 예전에는 시계는 무조건 기계식 시계 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 이런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는 게 당연했는데 쿼츠가 나오고 나서
이 기계식 시계가 조금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런 시스루 백을 만들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래야 이 시계가의 좀 특별한 어떤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계의 생명력을 그렇죠. 보여주기 이런 위한 기계적인 거죠. 메커니즘의 아름다움을 좀 커츠랑 다르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시스루 백으로 많이 나오는 추세고요. 간혹가다 이 시스루 백 말고 솔리드 케이스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어떤 거냐면 뭐 다이버 워치, 방수 그 압을 견디기 위해서 솔리드 케이스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그 백 케이스에 무슨 브랜드나 이 타임피스의 스토리를 적어야 할 때 그렇게 소개를 할 때는 간혹가다 솔리드 케이스로 제작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시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 같은 분들이 네. 봤을 때 애호가라고 하긴 그렇고 시계를 난 오토매틱 잘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등판 딱 보여줬을 때 그렇죠. 약간 하면서 약간 떨려하는 약간 빠질 때가 약간 등판 볼 때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해밀턴이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괜찮은 게 이런 오토매틱의 감성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이런 뭐 브랜드의 가치 자체도 상당히 뛰어난 브랜드고요. 기계적인 부분도 아까 저희가 설명했듯이 에타, 믿고 쓰는 에타가 들어가 있고 브랜드 가치 높다 보니까 기계식 시계를 맨 처음에 접근하실 때 그러니까 입문자보다 조금 위급이긴 한데 어쨌든 상당히 접근성 좋으면서 이런 좋은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진 시계를 만나보기 좋은 브랜드 중 하나가 이제 해밀턴이다.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는. 그렇죠. 그만한 가치가 있는 타임피스죠. 네. 근데 뭐 디자인 자체는 네. 그냥 슈트에 착용할 때 전혀 뭐 무난 완전 뭐 손색 없어요. 군더더기 없이 또 네. 블랙 다이얼에 레드 핸즈라는 네. 이제 12시 방향 레드의 눈에 확 포인트가 들어와요.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너 베젤에 또 외국의 도시들이 다 써 있는 GMT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는 그런 타임피스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해외 출장 많이 가시는 분들한테 그렇죠. 좋을 그런 것 분들한테 같고.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네. 근데 무게는 어때요, 무게? 무게는 기본적으로 오토매틱이다 보니까 무난한 편이고요. 네. 대신 이제 아무래도 메탈 브레이슬릿으로 되어 있는 시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가볍다고 해야 되나? 메탈 브레이슬릿이다 보니까 가죽보다 무거운데 아무래도 그 사이즈, 손목에 맞춰서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무게는 조금씩 달라지긴 하죠. 두께도 한번 이렇게 살짝 두께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두께감. 이쪽에 크라운 보시면은 이 이너 베젤을 조절하는 크라운인데 이쪽에 해밀턴의 H 자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고요. 네. 디자인 자체는 아주 누가 봐도 그냥 그렇죠. 무난하고 무던한 예쁘다. 디자인이죠. 네. 이런 무던한 튀지 게 않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메리트가 돼줄 수가 있는 거라서 근데 이게 또 이런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예.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지금 딱 포인트도 잘 줬고 지금 도시 표현할 때도 지금 흑과 백의 조화, 그렇죠. 다이얼 컬러도 눈에 확 들어오고. 사실 가독성 자체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시계 주인장님 나오시나요? 네, 오늘 시계 주인장님께서 간단하게 잠깐 나오셔서 간단하게 시계 그래요? 설명을 한번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인장님 모시고 그 가격 맞추는 코너는 주인장님 모시고 한번 네, 바로 한번 진행하도록 진행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인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해밀턴 재즈마스터 주인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에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28살 심정섭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 엄차장님께서 맞죠, 엄차장님? 네, 맞습니다. 지금 밀고 계시는 닉네임. 네, 엄차장님께서 시계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혹시 뭐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실 내용 있나요? 예, 아까 그 서울 뭐 리미티드 에디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모델 실제 그 모델이 있거든요. 그 아, 리미티드 에디션이. 그럼 거기는 도쿄가 없고 그러면 서울에 있어요? 예. 그걸 사셨어야지. 그전에는 몰랐죠. 저는. 그걸 지금 요즘 같은 때 그걸 사셨어야죠. 민감한 시기에. 그래서 그 알았어도 좀 안 샀을 게 네. 그게 가죽 모델이거든요. 이 가죽 레더, 스트랩인데 네, 레더 스트랩. 저는 좀 땀이 좀 많이 나가지고 가죽은 못 차거든요. 또 관리도 더 어려우니까. 가죽이 더 어려워요? 아무래도 가죽은 훨씬 손이 많이 가는 게 원래 가죽 관리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하루 착용하면 착용 마른 천으로 안에를 한번 닦아주고 하루 정도 말려주셔야 돼 그늘에서. 원래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손상이 자주 되고 그렇구나. 그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땀이 적긴 한데 향수 때문에도 가죽이 또 손상이 가긴 하거든요. 가죽이 아무래도 뭐 가죽 가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명품 가방도 손 많이 가는 것 마냥 시계도 스트랩은 좀 손이 많이 갑니다. 이것도 새로운 팁을 또 알게 됐습니다. 자, 일단 네네. 거기도 특별한 게 하나 더 있는 게 그 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계 뒷면에 그 유명한 배우 다니 헤니신의 그 서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다니엘 헤니. 예. 아니, 그 잘생긴 형. 예. 네. 자, 일단은 그 해밀턴 재즈마스터 구입하게 된 계기. 보통 이제 시계마다 본인이 구입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군대에서 요즘 속된 말로 좀 짬이 좀 차니까 네. 시간이 좀 남아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생활관에 있는 그 잡지들을 막 보는데 그
시계에 관해서 이게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것도 전에는 시계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는데 그거 보면서 좀 이거 괜찮아 보인다. 시계 또 이런 매력이 있다. 알게 되면서 그저도 또 기계식 시계 찾게 됐고 그 처음에 찾던 게 티소였어요. 티소. 예. 그래서 처음에 기획했던 거는 티소의 르로끌이었는데 그 저희 형한테 그 얘기해줬더니 그 형이 그 티소는 좀 애매하고 이게 어떻겠냐 하면서 해밀턴을 더 추천을 형님이. 그렇지. 형님이 친형님이. 예. 그래서 친형님이 그럼 추천을 해주신 거를 믿고 사신 거예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잡지를 통해서 시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지금 본인이 원하는 시계는 다른 시계였지만 친형님이 이게 어떠냐라고 해서 만난 게 해밀턴 재즈 마스터. 예. 네. 그 지금 착용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작년 10월에 저녁 바로 샀으니까 올해 지금은 9개월 됐네요. 그러면 뭐 본인이 직접 모아서 사신 거예요? 아니면은 모아서 샀죠. 군대 월급을? 예. 우와. 자 이게 힌트가 있는데? 어느 정도 군대 될것 요즘 같습니다. 군대 월급이 얼마? 사병으로 가셨어요? 사병으로? 예. 사병으로. 사병 월급. 2등병부터 병장까지 월급을 모아서 이 시계를 샀다. 라고 보면 되나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계를 맞추는 시간인데요. 힌트는 일단 나왔네요. 월급을 모아서 샀다. 예. 다른 외부 자금은 들어가지 않았나요? 외부 자금 안 들어왔습니다. 일단 그러면 대략 10만 원쯤 되나요? 요즘 월급이? 10만 원 넘을 거. 넘어요? 왜냐면 뭐 계급별로 다르긴 한데 네, 제가 그렇죠. 조금 10만 원 정도 받았나 그랬어. 말년에 병장 때. 제가 17년 말에 그 일병이었을 때 받은 월급이 18만 원이었어요. 18만 원? 예. 군대 생활 할 만하네. 와. 1차 시도 가겠습니다. 270만 원. 많이 언더입니다. 일병일 때 18만 원이었다며. 일단 모아서 사고 남을 수도 있죠. 그렇지.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사고 남은 걸 수도 있으니까. 그걸 다 넣었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치. 다 넣었다는 말 안 했지. 자, 2차 시도 가겠습니다, 그러면. 140만 원. 조금 업입니다. 힌트 없나요? 마지막 시도인데? 힌트 말씀드리자면 그 태그웨어에 좀 포뮬러1 있죠. 네. 포뮬러1 코트하고 좀 비슷해요. 모르겠네요. 오히려 조금 업이라고 했던 게 더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62만 원. 예, 거의 맞았어요. 아파. 자, 정확하게 얼마인가요, 리테일가? 예. 해밀턴 재즈마스터 GMT 오토의 정가는 168만 원입니다. 이게 괜찮다, 근데 168만 원에 이 정도의 가치를. 그래서 제가 아까 해밀턴이라는 네. 브랜드에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안내를 드렸던 거고요. 괜찮은데? 근데 사실 사병 월급을 모아서 168만 원짜리 시계를 산다는 게 쉽진 않은데. 저거 돈 쓰는 게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제가 애초에 흡연도 안 하고 술도 안 드시고. 술 조금씩 먹죠. 조금씩 먹는데 나가서 이렇게 자주 먹지를 않아가지고. 군대 있었을 때니까. 그쵸. 와, 정말 바른 생활해서 되게 알차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군 전역 선물이긴 해요. 그렇죠. 스스로에게 스스로 하는. 예, 그런 거에서 좀 의미가 뜻깊죠. 네.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네. 그또 첫 시계인 거잖아요. 예, 그 고급 시계로는 첫 번째죠. 네, 오토매틱으로 이제 처음 이제 입문해서 예. 이제 근데 167만 원이면 사실 큰 돈이거든요. 작은 돈 군인에게. 절대 아니고. 네, 큰 돈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그래서 좀 약간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예, 이 정도면 괜찮죠. 네. 쿨하시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이게 시기에도 처음 아무것도 모르다가 어쩌면 계기를 접하면서 좀 사셔야 되는 분들이 좀 많은데 무작정 사는 것보다는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서 자기가 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또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많이 고려하고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워낙 돈이 많으시고 그러면야 상관없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 약간 참외 사듯이 어디가 적정선이란 게 있는 거니까. 그럼요. 저도 마음을 놀랐었죠. 네. 저도 마음은 많아요. 저도 현실은 이거지만 그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적정 수준에 맞게 여러분의 가치를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온리뷰 시계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